하하. 음주운전도 나쁘죠. 그런데 보복운전도 나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했다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흰색 차량이 끼어드는데요. 흰색 차량의 운전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달리는 흰색 승용차가 이게 지금 택시의 전방 아이고.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택시 앞으로 끼어듭니다. 오. 택시가 좀 피해 가려고 하니까 급기야 이 차량이 후진까지 하면서 막아섭니다. 네. 계속해서 택시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어허. 택시 안에는 승객 3명이 있었는데요. 네. 저 3명 중 1명이 항의를 하려고 저 차량으로 다가가지만 저 차량은 그냥 주행랑을 칩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저 60대 남성의 보복 운전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일주일 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네. 그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후의 오. 모습이에요. 지금 차량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오. 뒤따르던 차량이 멈칫멈칫하고 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급제동을 어. 걸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저 차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앞 차량이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니까 차선까지 변경하려고 하지만 앞 차량은 아이고, 저 또다시 뭐예요? 막아섭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범행을 저지른 그 아유, 남성이 어휴.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오, 겁니다. 김복준이 방금 보세요. 차로를 몇 개를 가로질러 와서 지금 막았어요. 앞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택시가 좀 이렇게 이제 추월을 한 모양이죠. 네. 그게 기분 나쁘다는 아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택시 앞에 와가지고 가로질러 와서 갑자기 그 이 장면이군요. 브레이크를 아.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옆 차선으로 빠지려니까 후진해 버리는 아,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추월했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60대면은 인생도 살 만큼 사신 분이고 그런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참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담 받으셔야죠. 주행 중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을 했다는데요. 글쎄요. 무슨 그러면 도로가 다 자기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 냈습니까? 이 끼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을 못 참고 저런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자, 피해자분은 얼마나 식은땀이 등골에 흘렀을까요? 피해자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강변북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앞에서 탁 막더니 그냥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더니 이제 뒤에 차들도 있으니까 서서 천천히 갔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갔는데 앞에서 내 가는 길을 그냥 계속 쫓아서 그냥 앞에서 막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 되게 위험했죠. 앞에서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 막 밟고 그래갖고 만약에 그때 주위에 차가 있었으면은 아마 크게 한번 사고 났을 것 같았어요. 쫓아갖고 한 3-4번 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박성배 변호사님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정말로 앞서 첫 번째 영상은 그나마 이 2차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밤이었으니까 차량 통행도 별로 뜸했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 어디 강변북로 이런 데 같은 큰 도로인 것 같습니다. 몇 개 차로를 가로질러 와서 앞을 떡하니 막았고 주변에 저 또 음주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아, 그래요? 하는데 네. 강변북로는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늘 차가 많거든요. 네. 저 정도 범행을 저지르면 뒷차도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그러면 네. 차가 주변이라도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아하.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진 않았는데 네. 마침 저 사람이 저 24일 대낮에 강변북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속도를 계속 높였겠죠. 아하. 경찰은 이미 뒷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차례 더 나아갑니다. 네. 저렇게 보복 운전을 할 정도면 계속 속도 위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 경찰서 112 상황실 들어가면 네. 교통 단속 카메라 적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혹시나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내역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저 보복을 운전을 한 17분 후에 네.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딱 찍혀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혼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가 고지서가 부과됐겠죠. 네. 이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서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기 이르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이요. 보세요. 딱 저 장면이에요. 저 이 속도 위반 이 CCTV에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어요. 저렇게 운전자까지 딱 이 특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이요. 정말로 뭐 너무너무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뉴스파이터 진행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검거하고 나니까 이 사람 뭐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그런데 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대리업체에 누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는지를 전혀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생각하기에도 네. 일단은 이 오 씨가 최근 5년간 2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전력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무인 단속기에 딱 사진이 찍혀 있는 네. 아무도 없는 대리기사는 눈 씻고 봐도 대리기사는 앉아있지 않은 사실을 보고 네.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네. 본인은 나 그동안 법 잘 지켰다. 나는 법 잘 지키고 네. 다른 사람들이 안 지켜서 한 것뿐이다라고 아하. 했지만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과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유인경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면만 봐도 이 자동차는 정말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남에게 저렇게 위해를 가면 정말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살인 무기인데 저분은 이제 환자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네. 구속이다 뭐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이라 보복운전한 사람들은 음주운전 경우에 면허만 취소하지 않습니까? 차량 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량 압수를 하면 일단 미세먼지 제거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차가 없어야 다시 뭐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법으로라도 제가 아는 의원들한테 좀 발의를 하도록 부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인데 맞아요. 뒤에 보복운전이 가장 무서운 건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아하. 지금 저 화면을 보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이 저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딱 꼬집어서 무슨 혐의로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복 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부딪히게 되면 폭행도 될 수 있고 손괴도 될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협박이 되는데 차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으니까 특수협박이 되는 특수협박이 거죠. 되는 거예요. 특수협박이 아. 적용되기 때문에 반사 네. 불벌죄도 아니게 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도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네. 음주운전 정황도 발견됐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적발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음주운전 아하. 측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네. 이 범행 전에 네. 술을 어떤 걸 마셨고 어떤 네. 정도로 마셨고 또 어떤 사람들과 마셨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혹시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